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요. 사회보장기본법 안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고요. 사회서비스 안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그 밖에 준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정책론 시간에 배우셨을 거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를 규정하는 것 중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소셜 웰페어 웍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소셜 웰페어 워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은 법률상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분 중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셜 워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치료, 재활, 상담, 간호, 물리치료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소셜 웰페어 워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사회복지사는 소셜 워커인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오인되고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그렇게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사회복지를 이루는 한 고유 영역과 고유 명사로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사회사업이라고 사회사업가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이후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차이점, 다른 점, 구분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사업가라고 지칭을 왜 별도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사회사업은 무엇이 다른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인데 이것이 뭐 사회복지학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을 좀 더 바꿔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좀 구분하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초창기 사회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에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워크 그걸 또 직역하면 사회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워크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회사업이 들어오면서 대학 중에서 사회사업 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일부는 사회사업학과가 있었고 일부는 사회복지학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학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회사업학과가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학과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역사가 있는 학과들은 예전에 다 사회사업학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소셜 워크 사회사업 그리고 소셜 워커 ER 붙여서 사회사업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학과도 모두 다 사회사업학과였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죠. 즉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학과를 졸업해서 사회사업가라고 하는 명칭으로 일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 학과를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사업가 더하기 종사자 이렇게 두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사진을 보시면 한국사회사업교육자 세미나라고 되어 있죠. 사회복지교육자 세미나가 아니고 사회사업교육자 세미나였고 영어로 보면 소셜 워크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1973년도의 사진입니다. 사회사업 대학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자 세미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회사업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모여서 교육자 세미나를 한 거죠. 이거를 비추어 봐도 당시에는 소셜 워크는 사회사업이었고 그 사회사업가 그리고 사회사업학과라고 불렸던 것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초창기의 사회사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1980년대 전부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었냐면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개인의 임상 심리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춘 소셜 워크, 사회사업만 좀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억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회사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 사회 구조, 사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식 중에서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체제 경쟁 속에서 점점 도태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배제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개인 임상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쯤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한정시키지 말고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사회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하자 하는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1980년대 전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사회사업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변경됩니다. 이름이. 그때 영어는 소셜 워크였었는데 이제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쪽으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서울대, 중앙대, 부산대학교 등이 맨 처음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1980년대, 1990년대 대다수의 학교의 학과들이 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사업이라고 불리다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983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사업가 그리고 그냥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 이분들을 1983년도 5월 달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회복지사업, 시설 등에서 종사하시는 사회사업가와 종사자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저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사회사업은 이전에는 뭐였었냐 하면 소셜 워크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회복지는 소셜 웰페어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사회사업가가 바뀌면서 사회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자격증의 명명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이 사회복지는 소셜 웰페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셜 워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사회사업은 소셜워크이고 사회복지는 소셜웰페어인데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로 대체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사업과도 사회복지사, 사회사업학과도 사회복지학과로 다 대체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소셜웰페어라고 하는 용어, 즉 영문으로 표기하면 저 영역을 갖고 있었던 건데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소셜워크이라고 하는 영역을 사회복지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소셜워크이라고 했었던 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소셜웰페어는 사회복지라고 번역하는데 그런데 소셜워크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사회복지로 대체됐으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하면 웰페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소셜워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용어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할 때 나는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소셜워크를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은 소셜웰페어를 인식해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러면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대화하는 격이니 여기에서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그냥 사회복지사였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어디서 일했냐?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로서 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사업이라고 부르든 사회복지라고 부르든 사회복지라는 영역 자체가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에 좀 더 국한되어졌었던 범위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의 법률적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훨씬 더 가중되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2013년도 이전의 상황과 2013년도 이후의 상황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구조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 이전이나 이전에는 사회보장 그래서 2013년도 이전에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었고요. 그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은 복지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총칙에 보면 이 법은 사회보장 기본법의 총칙 제1조입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를 이렇게 책임져하고 그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웰페어 소사이어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소셜 세큐리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으로서의 그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뭐가 있었냐 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여기 2013년 이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소셜 웰페어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로 번역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3대 요소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배우셨던 분들은 2013년도 이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 정책론을 공부하셨던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보면은 사회보장은 무엇이다? 3조에 근데 2 사회보험, 그리고 3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회복지사업법도 영어로 보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여러 가지 법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 나오고 하나 더 나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이용해서 사회비용이 정확하지 않은 사업과 아니는 각종 법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가 들어있는 자, 그래서 총 정리해보면 2013년도 이전에는 복지사회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었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 별개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서 각종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률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땡땡해서 사회복지라고 붙이든가 지역사회복지라고 붙이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고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었고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전부 다 망라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위계가 서로 안 맞는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전부 다 복지사회를 이야기할 때도 웰페어 소사이어티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도 다 웰페어고 여기도 다 웰페어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소셜 웍은 어디 갔을까요? 소셜 웍이 어디 있죠?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 말로 만들죠. 그런데 소셜 웍이라고 하는 영역을 표현하는 명칭 자체가 국어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복지라고 사회복지라고 쓰기 시작하니까 소셜 웍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다 없어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3년도 이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계가 잘 맞지 않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법률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계를 좀 맞추어서 체계를 갖추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죠. 예, 국어로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가 서로 대조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즉 소셜 웰페어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의 공식 명칭이 소셜 워커가 되는 겁니다. 국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어로 보면은 소셜 워커라고 하는 소셜 웍을 하는 사람이 소셜 웰페어 전체를 책임지는 것 같은 이런 오해 지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시는 분들은요,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복지 땡땡이라고 하는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셜 워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보건의료인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웰페어 전부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셜 워커다, 사회복지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 웰페어를 달성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전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다른 직업군들이 함께 소셜 웰페어를 이루어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2013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사회복지 서비스인 이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 정도로만 크게 구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웰페어가 마치 소셜워커의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영역이다라고 오해하기 쉬웠던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던 거죠. 보건의료인의 비중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 들어서면서 큰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는데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그 전에 사회복지 서비스였던 것이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복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즉 사회복지를 아주 좁은 개념으로 보았던 거고,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로 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이 일어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불리게 되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이 일어났죠. 근데 사회복지 사업법의 영어로 보면 소셜 웰페어 워크인 거죠. 그러면 소셜 웰페어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가 되겠죠. 그런데 사회복지 사업법 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치료사, 재활, 상담, 간호, 물리치료,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특수교사, 이런 분들 그 외에도 더 많으시죠. 이분들이 다 사회복지 사업의 종사자로서 활동하면서 뭘 이루시는 거냐면 웰페어를 이루는 방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는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였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기 소셜 웰페어 워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정합성을 맞춰서 쓰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셜 웰페어 워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야 위계가 맞잖아요. 정합성이 맞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소셜 서비스고, 소셜 서비스 중에 소셜 웰페어 서비스가 있고, 소셜 웰페어 서비스를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로 사회복지 사업법인 소셜 웰페어 워크 액트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소셜 웰페어 워커라고 부르는 거고, 소셜 웰페어 워커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치료, 재활, 상담, 간호, 물리치료사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소셜 웰페어 워커를 다 통칭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소셜 웰페어 워커를 뭐라고 부를까요? 법상에서는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소셜 워커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상으로. 볼까요? 법상에서 소셜 웰페어 워커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령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법령 한용사전에 보면 사회복지사인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셜 웰페어 워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라고 불렀을 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서의 소셜 웰페어 워커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인 소셜 워커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 사회복지사라는 한글 이름만 들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토론할 때에도 이런 혼란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 사회복지사 아니야? 사회복지사면 당연히 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해야지 라고 할 때에는 소셜 웰페어 워커의 의미에 가깝고요. 그런데 너 사회복지사 아니야?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 종사자 사업 중에서 치료, 재활, 상담 이런 쪽이 아닌 사회사업이라고 옛날에 불렸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실천하는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요걸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소셜 워커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유명사인 겁니다. 그런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워크이라고 하는 소셜 워크를 소셜 웰페어 워커랑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소셜 웰페어 워커라고 법률가들이 지칭한 것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대부분 사회복지사다, 소셜 워커다 라고 하는 영문이 아닌 그냥 한글로만 읽어서 이런 혼란들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죠. 사회복지사 등, 여긴 사회복지사 등. 그래서 둘 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셜 웰페어 워커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셜 워커 등, 즉 여기에는 고유명사로서 사회복지사를 이야기한 거고, 근데 사회복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ETC라고 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까지를 포함한 처우 개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위를 향상하겠다고 할 때는 소셜 웰페어 워커를 이야기한 거고요. 처우를 개선한다고 할 때는 사회복지사 및 다른 사람들, 근데 전체를 포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률 안에서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를 특정하게 고유명사로 지칭한 다음에 등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의문으로 가볼게요. 소셜 웰페어가 있고 소셜 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사회복지라고 번역해 버리는 것은 지금 위계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계속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서의 한 분야인, 즉 소셜 워크는 뭐라고 지칭해 줘야 되는가?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런 다른 분야와의 구분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만 쓰기에는 이것이 계속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이미 써왔었던 용어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워크라고 하는 영역을 사회사업, 그리고 소셜 워커를 사회사업가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소셜 워크라고 하는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지칭하고자 해서 쓰는 용어인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왔었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계속 살아남을지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상에서는 법률적 체계로만 보아도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문석의 복지생각이었습니다.